만에 주제 강의를 맡게 된 세일즈 마스터 김지은입니다. 네, 어제 모두 원데이 잘 들으셨겠죠? 네, 오늘 제가 맡은 강의 주제는 개념 중에 자영사업의 마인드, 네, 자영사업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공유할게요. 네, 자영사업의 마인드를 나는 갖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자교팀프복이라고 해서 자영사업의 개념, 교육사업의 개념, 팀워크 개념의 사업의 개념, 프로모션 사업의 개념, 마지막 복제 사업의 개념까지 우리 알고 있어요. 그쵸? 자교팀프복 말씀해보세요라고 하면 알고 있으나 정말 내가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그런 개념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가? 그 5가지 중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결단을 하신 순간부터는 이 자영사업의 마인드를 빠르게 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못하신 분들의 그 속도 차이가 분명하게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사업의 마인드를 나는 갖고 있는지를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점검을 하는 시간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하실 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주의하실 점은 저 파트너, 저 스폰서, 누구 그게 아니에요. 저에게만 꼭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만. 남들 누구든 적용시키지 마시고요. 꼭 내 자신에게만. 누구든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내 자신에게만 꼭 적용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점검하셔야 될 거, 나는 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예요. 제가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만약 이 문장의 말을 듣는다, 그러면은 듣는다 쪽으로 마음속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되고 안 듣는다 하면은 안 듣는다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미팅 참여하셔야죠. 미팅 들어오세요 라고 들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계시다면 나는 아직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아셔야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도 처음에는 팀장님의 권유로 사업을 알아보고 나서부터 미팅이나 세미나가 있다면은 꼭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지각도 잦아서 항상 연락을 해서 어디냐 들어와라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안내를 받았는데 초보 사업자의 경우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참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시간이 지나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팅 참여하셔야죠, 사장님. 미팅 들어오세요. 라는 그런 안내를 계속 스폰서로부터 받고 있다면 아직까지 나는 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이 소리를 듣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언제 있습니다. 참석하시죠?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미팅과 세미나 이 2가지는 필수적으로 결단을 하셨다고 한다면 주도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체크해서 꼭 참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부업과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으나 내가 마음먹은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스폰서분들께 내가 신뢰감이 있는 사업자인가, 언제나 저분은 참석을 하지 물어볼 필요도 없어 하고 세미나 참석 명단에 들어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또한 나는 자영사업가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듣는다 안 듣는다. 스폰서의 안내를 잔소리로 듣는다 안 듣는다. 우리 엄마와 아이들의 관계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남이지만서도 정말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 되는 것처럼 이 애터미의 시스템이 참으로 희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로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 스폰서의 안내를 우리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사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셔야죠,
이런 안내가 아니고요. 만약 내가 시스템에 참여를 안 한다면 당연히 성공과는 멀어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잘 모르는 파트너분들에게 스폰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파트너분들께 시스템 참여하셔야 돼요, 사장님. 미팅, 세미나 언제 있으니까 꼭 참여하세요라고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스폰서의 입장으로 내 파트너가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는다.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다.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안내하시겠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세요. 되는 대로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분이 안착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성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 가끔씩은 이렇게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이후로 어떻게 내가 태도를 고쳐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아니면 자영사업자가 아닌 남의 사업으로 마인드를 갖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제안합니다. 불만 있어요? 라고 하는 어떠한 기업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새로운 아이디어, 그 기업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 그러한 란이 있고 그리고 따끔한 충고에 귀 기울이며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충고 글쓰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기업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은행에서는 고객의 소리 듣기 이벤트라고 진상 고객님을 찾습니다 해서 진짜 상을 드려야 할 고객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쓴소리든 충고든 제안이든 그런 것들이 고객의 소리들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시선에서 우리 기업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줄 수 있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를 해서라도 상을 주면서까지라도 이런 고객의 소리를 듣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자영사업의 마인드라는 거죠. 여기서는 또 기프티콘을 줘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 선물 줄게 설문 주세요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나 또 여기서도 자유이용권 매매 증정 이렇게 고객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그런 것들을 난 들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애터미는 정말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저 감정만 상하고 이 대단한 비즈니스를 포기하고 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관계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잔소리라고 해봤자 진짜 우리 엄마한테 듣는 잔소리는 아니잖아요. 내 사업의 성공을 정말 그만큼 바라시거나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부족한 점이 처음에는 기분 나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생각할수록 이 부분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청을 하시고 그 사업에 적용하시고 발전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소리에서 이 고객은 객관적으로 봐주는 대상이죠. 그 기업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고객의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용하는 고객. 애터미 사업에서는 소비자도 고객이지만 진심으로 안내하는 스폰서 또한 그 대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업에 있어서 진단해주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진정한 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아까 1, 2번은 듣는다, 안 듣는다였다면 세 번째는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해요.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저 파트너는 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주를 하고 내가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내지 왜 이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렇게 왜를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거는 더 이상 내 사업이 아니다. 그분에게도 항상 우리가 마인드 컨트롤 할 때 파트너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 함께하는 것만 해도 감사.
라고 생각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네 번째는 뭐겠어요?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줄까? 저 스폰서는 또 반대로 저 스폰서는 왜 이 정도밖에 못 해주지? 라고 생각한다 안 한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누구나 바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들, 그 파트너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 스폰서에게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들 수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서 내 사업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면 결국에는 내 사업만 지지부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장님들께서도 되돌아봤을 때, 아,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안 했을까?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 정도밖에 못할까? 왜 이 정도밖에 못해줄까? 왜라고 하는 그 Y를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더 이상은 내 사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영사업을 하면서 가게를 운영하면서 왜라는 것을 내가 하나의 마트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 왜 저 사람 이것밖에 못 팔아주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해결해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당연하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문제가 있네, 우리 마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왜를 나에게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게 적용한 순간 더 이상 내 사업이 아니게 된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한다, 안 한다입니다. 누구누구는 저러는데요, 이러는데요, 라고 하면서 또 타인에게 의지하는 행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는요, 맨날 늦게 오는데 왜 저는 빨리 와야 돼요? 누구는요, 비디오 안 켜고 들어오는데 저는 왜 저한테만 켜라고 하세요? 뭐, 누구는, 어, 핸드폰 만지면서 막 강의 집중 안 하는데 왜 저만 핸드폰 못 만지게 하세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나의 사업인데 자꾸 스폰서나 누군가의 안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버려 두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한다고 나한텐 터치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비디오를 안 켜고 들어온다면 나는 더더욱 내 얼굴을 비추면서 매너 있게 사업을 해야지. 물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비디오를 가릴 수는 있으나 그런 거에 다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는 키면서 되도록이면 매너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자. 그리고 뭐 좀 더 일찍 와야지. 그럴수록 나는 참여해야지. 그럴수록 나는 강의에 더 집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누구는 저러고요. 누구는 이러는데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우리 에이스팀은 이런 분 없으시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 겉으론 표현 안 했지만 속으로라도 했다고 한다면 점검을 하시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아, 이건 내 사업이지. 자영사업의 개념이라고 외치지만 그걸 정말 나한테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좀 찝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아, 나도 저렇게 했었나? 찔리기도 하고, 네. 저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마음으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만약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거나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잘 됐습니다. 불편하세요. 불편하시고, 아, 이거를 내가 고쳐 먹어야겠다. 아, 이걸 또 집어주는구나.
하지만 전 그 대상이 누군진 몰라요. 저도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찔린 부분도 저조차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잘 됐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있었구나. 고객의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한텐 상 안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장님들께서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이 문제였구나 하고 조금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변화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분명히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자영사업의 개념에 대한 강의를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은 사장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본인의 경험을 가득가득 담아서 저희가 이 이상 더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이 강의는 초등학생이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을, 그리고 자기 점검까지도 가능하게 해주신 강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들으면서 저도 여러 제 모습, 보지 못했던 그 구석구석의 제 모습들을 좀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오늘 들었던 김지은 사장님 강의에 대한 스피치를 자기소개와 함께, 1분 스피치와 함께 이제 이야기해 주실 분부터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스피치 하실 분. 서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상준입니다. 제 소리 안 들리나요? 들립니다. 예. 김지현 사장님의 명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많이 찔려서, 많이 찔렸습니다. 찔려서 언론 일본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1분 스피치 제일 처음에 뭐죠? 백호 임페리얼 마스터,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희 전직은 이제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터미를 알게 된 계기는 대학교 친구들로부터 애터미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를 소개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터미를 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회장님의 말만 따라 진짜로 좋은 상품을 내가 써야 되는 생필품을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파는 정직한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소비자들의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하나의 시장으로 무한 단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거 좀 가능성이 있겠다. 정말 그렇게 실천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한번 내 인생을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좀 알아본 가운데 어느 정도 결단을 내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물음표를 완전히 뗐고요. 성공의 확신을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 확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글로벌로 퍼져나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애터미와 함께 저희 꿈도 같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동시에 임페리얼로 성급하는 꿈을 꾸고 있고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랑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토 판매사가 되어서 충주 스카이다이빙 하늘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생하게 꿈꾸며 화이팅입니다. 오늘 김지현 사장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찔렸습니다. 많이 찔렸고, 나름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다. 애터미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라고 하는 그 자영 사업이라고 하는 마인드가 그래도 제대로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찔렸고요. 특히 요즘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 열심히 안 하는데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뭐해? 뭐 이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었던 걸 반성을 하고요. 김지원 사장님이 강의하셨다시피 사람이란 뭐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안 들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다스려 나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그 김지혜 선생님의 그 강의 제일 첫 번째 빨간 경고문 있죠. 자신에게만 적용시킬 것. 이것이 진짜 강의 듣기 전에 그때부터 먼저 아차, 그렇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지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서상진 사장님도 정확하게 자신에게만 적용시키셔서 또 들으시면서 느꼈던 것들을 스피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또 그 다음 스피치 해주실 분 소리가 들리는데 주경옥 사장님? 스피치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방송 안 들으셨죠? 네, 우리 병원이라 사실은 크게는 말을 못합니다. 우리 김지은 잘 들리나요? 잘 사장님 들립니다. 강의를 잘 듣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초보 사업자일 때요. 그럴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 만지는 선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일을 집중적으로 못 하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잉 운동장애나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커피 마시면서 화장실 들락달락 하면서, 전화 걸면서, 테레비 보면서, 책도 뒤적거리고, 이렇게 한 가지 일을 못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다른 사장님들에 비해서 제가 시스템에 안착되는 게 가장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뭐랄까 비디오를 켜고 이렇게 미팅을 하려고 그러면 다른 생각이 나요. 어떤 생각이냐면 딴 거를 하고 싶은 생각. 책을 뒤적거리고 TV를 켜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정말 성격이 그렇거든요, 제가. 근데 굉장히 저도 이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스폰서로부터. 사장님 그렇게 핸드폰 이렇게 째리면서 이거 잘 보이세요. 이렇게 째리면서 사장님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나중엔 또 어떤 소리까지 하셨냐면 이젠 더 이상 말 안 할 거예요. 이제 얘기를 해도 안 되니까. 그때 저도 이제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한테 대도 대도 안 되면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 하냐. 말을 들어먹어야지 이러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안 들으니까 자꾸 만지니까 뭐 특별하게 핸드폰에서 뭐 할 일도 없는데 그냥 만집니다. 그게 습관이 돼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이거 못 고치는 왜 자꾸 나한테 자꾸 지적이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지적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더 좋은 피드백을 주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지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파트너가 나오면 그런 것들은 일시에 없어지죠. 왜? 내 파트너를 바라보면 스폰서 입장에서 나의 예전의 모습들이 진짜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내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병원에 와 있어서 보니까 다른 세상입니다. 진짜 뚜껑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죠. 병원에 와 있으니까 바깥의 세상은 하나도 모르겠고 밖에 지금 이렇게 풍경을 보니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진짜 전쟁이라도 모르겠구나, 이 병원에서는. 응? 그거와 똑같이 또 밖에서는 이 애터미 이 비전을 아무리 해도 못 보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모르겠더라고요. 들어와서 본 사람만이 그 비전을 알겠죠.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비전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시스템에 안착해서 이렇게 미팅도 하잖아요. 병원에서조차. 정말 피드백을 줄 때 스폰서가 그거를 감사하게 받고 그거를 적용을 나한테 하고 그죠?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지 않고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스폰서 입장이 됐는데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잘못했을 때를 생각하고서 스폰서님들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병원에서조차 이렇게 스피치를 하게 만드는 시스템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까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스폰서님이 가장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어쨌든 그 말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이제는 더더욱 이제 파트너가 생기셨으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이야기였구나, 라는 게 더 뼈저리게 느껴지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명희 사장님이 지금 스피치 하시려고 스피커를 껐다 켰다 하시는 것 같은데. 들려요.
네. 저는 오늘 김지현 사장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잔소리는 참 대단한 거예요. 잔소리를 들어야지만 깨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그 잔소리에 예스맨으로 갈 것이고, 할 얘기가 많은데 갑자기 까먹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기 사장님이 밑에 파트너가 없다는 거에 감사하게 됐어요. 순간. 아직 안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아직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기에 엄청난 사람을 가슴에 품으려면은 제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아주 설레는 기다림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장명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장명희 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미팅 때는 1분 스피치를 준비해 오셔가지고 또 한번 스피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스폰서님 듣고 계시죠? 잘 준비시켜 주세요. 네, 지금 사장님, 네. 이제 태어나시면 바로 할 일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안 근데 지금 세 분이 스피치 해주셨는데, 예전에 서상진 사장님이 강의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하셨잖아요. 좋은 강의는, 좋은 강사는 학생으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끔 만드는 강사다. 또 이제 오늘 강의 들으면서도, 이 강의가 참 좋은 강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스스로 반성하게 만드는 강의니까 이 강의는 진짜 명강의가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1분 스피치와 함께 더 강의 들으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를 나눠주실 분. 저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부탁드려요. 광주, 강명수. 여기는 네. 광주입니다. 네, 저 해도 될까요? 들리신가요? 네. 네, 사랑하고 네, 해주시면 축하합니다. 됩니다. 네네, 강민수입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1분 스피치 먼저 할게요. 네, 저는 전직 현모 양체를 꿈꾸면서 집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또 남편 뒷바라지 하고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폼클렌징을 만나면서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받게 되었고요. 회장님 강의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터미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꼭 성공하라는 말씀에 저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참 그 강의 들으면서 많이 가슴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남편을 보면서 많이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가난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지내왔는데요. 제가 교회하고 집만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있었어요.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가 되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라는 그냥 그런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에테미를 만나면서 이제 꿈이 생겼고요. 그 꿈을 향하여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회장님이 골, 저골, 별골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파트너의 골은 어떤 골도 저는 봐지더라고요. 그리고 품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별골이 스폰서 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스폰서 골 보기가 참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별골을 보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참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전혀 아주 이제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린 상황에 그래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지금은 오늘 강의 듣는 오늘 이 시간 지금은 다 정리된 상황이어서 제가 이렇게 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 사업이다. 맞다. 스폰서가 어떤 행동을 했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그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많이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도. 내 사업이구나. 내가 너무 스폰서를 많이 의지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사업이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아주
절실하게 느꼈고 그런 만큼 제가 성장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그 덕분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우리 김지현 사장님의 주제 강의가 옛날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자영사업의 이 개념, 진작 처음부터 이걸 알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제가 세미나에 참석을 허리가 아팠다는 이유로 참석을 못하다 보니까 오직 의지하는 게 스폰서였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아주 100%그 의지했는데 그분이 안내를 잘 해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시행착오가 지금은 제 거 아주 큰 자산이 되어서 이제 누구라도 오면은 완벽하게 잘 이렇게 안내를 해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영순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폼 클렌징 덕분에 여기서 국장님을 뵐 수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 어쨌든 사실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치를 갖고 계실 테고 또 저에게는 다 일일이 말씀할 수 없으시겠지만 또 겪었던 아픔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를 덕분이라고 이야기하신 것부터가 저는 굉장히 이제 저분 만나시면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저희가 자주 이제 대면해서 만나지는 못하지만 또 하시는 사업 중에서도 겪은 그 경험들, 노하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만나게 되는 많은 파트너들을 시행착오 없이 최대한 줄여서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고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저희가 듣고 액션 5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스피치와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 나눠주실 분 나와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지은입니다. 사업하기 전에, 애터미 사업하기 전에 공항에서 근무를 했었고, 엄마를 통해서 애터미를 이제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스폰서님들을 통해서 세미나에 초대가 되어서 비전을 보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꿈은 카드 한 장 들고 세계 일주하는 것.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카드 한 장으로는 안 될 걸, 화장품도 가져가야 될 걸. 그렇게 하셨던 있는데, 네, 카드 한 장으로 정말 세계 일주를 그때그때 필요한 옷도 사 입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묵고 싶은 곳에 묵으면서 그렇게 1년 동안 저는 한국에 없이 해외 파트너들 후원하면서 애터미 사업 겸 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고요. 오늘 스피치를 들으면서 특히 주경호 사장님께 살짝 미안한 감정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잔소리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진짜 저분이 저것만 고치면 우리 주경호 사장님 저거 이게 멀티하는 것도 때론 장점인데 이 사업할 때 이제 동영상을 보시거나 이럴 때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단점이 있고 그래서인지 지금 그 스피치를 들으면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그때 당시 죄송하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게 자영사업의 개념 우리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 사업이다, 두 줄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조금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나의 마음에 자영사업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을까로부터 사실 출발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 내가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께 라인 미팅이나 이런 강의를 하면서 자교팀 푸복을 강조하는데 나는 정말 이 자영사업의 마인드로 사업을 해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한번 이거를 이 개념을 좀 더 파고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강의를 부랴부랴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분명히 찔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잘 만들었다. 이것을 내가 이야기했으므로 나는 확실하게 자영사업 마인드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저는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강의를 하면은 그 한 말을 꼭 지키려고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굳히기 위해서라도 강의를 좀 주기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약하신 분들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강의를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의해주신 김지은 사장님의 후기까지도, 후기, 스피치까지도 또 듣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보셨던 책 혹은 VOD, 그리고 미팅과 세미나까지 같이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눠주시면서 내 노하우를 여기에 계신 다른 팀원들에게도 전해준다, 도와준다 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스피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입니다. 스피치 하실 분 나와주세요. 서상진, 네. 네, VOD 하나 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주에 그 이더구 임페리얼이 나오는 그 모 조직에 가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서 그 줌으로 강의하는 동영상 한 편을 봤는데요. 오늘 우리 그 금영어 연합 미팅에서 액션 5 할 때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번 더 나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LOS라고 들어보셨나요? LOS. 예, 라인 오브 S가 스폰서십인지 그냥 10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애터미가 인터넷 쇼핑몰이고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면서 플러스 네트워크 사업이잖아요. 네트워크 사업의 오랜 가장 터줏대감이 아메이잖아요. 예. 이더구 임페리얼이 아메이에 있으면서 예, 쭉 교육했던 것 중에 하나, 예, LOS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할 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꽂으라 그런다 그러면 LOS를 꽂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절대로 스폰서를 비난하면 안 된다. 예, 스폰서를 비평, 불만하면 안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예. 들으면서 저는 그걸 이제 줄이니까 영어로 하니까 LOS더라고요. 예. 아메이 걸 우리가 굳이 아메이 거라고 배척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좋은 거면 우리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우리 네트워크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 애터미잖아요. 충분히 그런 거 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부분, 우리가 어차피 경험 일이기 때문에 좋은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저는 그 LOS 얘기를 들으면서 스폰서를 절대 비난, 비평, 불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머릿속에 콕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여러모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예, 때로는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절대로 바깥으로 냅지 않겠습니다. 예, 발설하지 않겠고요.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사람이라는 게 뭐 그런 마음이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예, 스폰서를 비난, 비평, 불만하지 않겠고요. 나의 라인에 있는 스폰서뿐만이 아니라 형제 라인 또는 다른 라인에 있는 스폰서도 절대로 비난, 비평, 불만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임페리얼 13명이 있잖아요. 예, 임페리얼 13명에 대해서 혹시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절대로 비평, 비난, 불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VOD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LOS.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봐야겠네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스폰서를 비난하지 말아야겠다. 아까 제가 김지은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또
방금 허다민 사장님 스피치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자영사업 마인드였잖아요. 이게 우리가 점포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걸 자꾸 깜빡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점포를 가지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어서 더더욱 저 같은 경우는 이 마인드가 자꾸 이제 까먹게 되는 그런 마인드인가 싶기도 했는데 문득 내가 아까 그 이야기도 해주셨잖아요. 진상 고객님을 찾습니다. 그런 아까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이제 제안이나 충고를 드리려고 이제 고객의 소리를 들으려고 마음을 먹고서 이제 그런 거를 받는 거잖아요. 설문조사든 어떤 소리든 듣겠다.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그 소리를 나한테 해준다는 거는 내 가게에 와서 음식을 먹어봤고 혹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든 받겠다는 건 내가 고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식당을 하는데 어떤 고객이 우리 집에 와서 음식을 먹고 예를 들면 이거 좀 싱거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준다거나 이 테이블을 이렇게 하면 제가 더 편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그 주인이 그 손님을 막 욕하면서 쫓아내고 막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싱거운데도 맛이 없는데도 말 없고 다시는 안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진짜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진짜 나의 소비자도 나의 고객이지만 그런 소리를 해주는 스폰서도 나의 고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맥락에서 스폰서를 비난하지 말아야겠다. 또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폰서가 해주는 이야기, 또 그런 충고나 조언들도 나를 위한 거구나. 이게 내가 점포를 접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참 쓰지만 나한테 꼭 필요한 소리구나 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결과물은 나한테 좋지. 그 손님이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가 본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오면 그만인데 어쨌든 나를 위한 소리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이제 더불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상진 사장님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또 해주실 분 나와주세요. 책과 VOD 미팅과 세미나입니다. 스피치 해주실 분 나와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네. 안 하시길래 2박 3일 정도 저기 석정 사장님이 부천에 이렇게 머물다 가셨는데 있으시면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좀 다녀봤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닌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은 꼭 석정 사장님과 같이 보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제가 이제 콜드 컨택을 해서 가입을 시키고 고객으로 안내를 한 분입니다. 그 카페 사장님이라고 해서 40세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나이대도 비슷하니까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그 사장님한테 저기 대구에서 올라오시는 사업자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같이 방문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지난주에 갔었고 요번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또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다행히도. 그래서 사장님 여기 앉아보세요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분을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던 것도 있지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는 거죠. 조금씩 친해지다 보니까는 저도 더 이상의 제 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3자인 석정 사장님을 소개해 주니까 또 그분의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또 같은 크리스천이고 하니까 Y 애터미를 본인이 왜 애터미를 선택했는지를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분도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사장님이 부자 친구다. 앞으로 나는 부자가 될 거고 이분도 부자가 될 거고 우리는 부자 친구로서 평생을 같이 갈 거다. 그래서 사장님도 부자가 될 생각하시고 세미나 참석해 보셔라. 사실 그 전에 제가 초대를 했어요. 2월 9일 세미나 응하시긴 했는데 그 사이에 제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벌써부터 바쁜 티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바쁜데 그래서 제가 사장님 본인이 예쁜 감옥이라고 칭하셨잖아요. 이 카페는 예쁜 감옥이라고 본인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감옥에서 벗어나시려면 세미나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늦추지 마세요.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분들이 사장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선택하셔야죠 하면서 말을 하니까는 또 이제 석정 사장님도 막 합세해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휘몰아치니까 이제 다시 혼란이 오면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제가 혼자 갔을 때 복숭아 아이스티라고 있어요. 그게 그냥 립톤을 녹여서 만든 가루를 그런 게 아니고 그 천연으로 진짜 끓여서 진짜 100도 1000도를 막 지디겨가지고 그 즙을 낸 천연 그 수제 복숭아 티를 아 잠깐만요 급하세요 빨리 가셔야 돼요 하면서 그 2잔을 내오시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힘들다 했거든요. 그 만들기가. 그래가지고 그만큼 본인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열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배불러 죽겠는데 그걸 먹으면서 아,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러면서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들으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 누나를 소개해주고 싶다. 우리 누나가 애터미를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가 예전에 다단계를 다른 거를 하신 이력이 있대요. 그래서 애터미를 겸업해서 지금 생계 때문에 애터미도 겸업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랬죠. 그쵸? 누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으시다면 사장님이 당장 가서 들어보고 이게 진짜 괜찮은지를 알아야지 내 진짜 사랑하는 누나를 소개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뭔지 어떻게 알고 그걸 냅다 소개시켜 주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오 맞다고 그러면서 그거 들어보시고 어쨌든 한 번 안 돼요. 3번은 알아보시고 확신이 드시면은 그때 누나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안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모릅니다. 애터미를. 휘둘리지 마세요. 사장님 인생은 사장님이 책임지세요. 사장님이 선택하세요. 2월 9일로 저는 무조건 사장님 가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오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석정 사장님과 지금까지는 아예 모르는 제3자를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식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막 미친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그 미친 사람을 계속 봤을 때 조금 식상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저랑 성향이 다르신 석정 사장님이 또 차분하게 또 이분은 또 무서워요. 웃으면서 잘근잘근 씹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먹히지 않았을까. 나는 막 이렇게 하고 이 사장님은 웃으면서 그쵸 그러니까 사장님 한 방을 노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시너지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3자를 한번 함께 하는 방법을 또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석정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성향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다른 미친 사람이었죠, 옆에. 옆에 같이 있으니까 제가 진짜 제 지인이었으면 못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있으면서 제일 정확하게 느낀 게 호일러의 법칙은 통하는구나.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깨닫고 왔거든요. 제가 그 사장님한테도 지금 이제 당장 카페 앞에 목요일마다 휴무라고 적어 놓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올 수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것도 저희가 미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 그래서 혼자 갈 때도 필요하지만 스폰서든 파트너든 함께 갈 필요가 반드시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7분이 남았는데요. 제품 애용, 소비자 전달, 사업 설명 한꺼번에 다 기다리셨던 분들 얼른 나와서 스피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와주세요. 김종숙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제품 전달 이번 주에 한 번은 하고 또 못한 부분도 있는데 아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70세가 좀 넘으셨어요. 네, 알고 이제 오랜만에 이제 만난 분이라 그냥 이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물건 팔 생각은 없었어요. 솔직히 그냥 만남이 좋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제가 이거 애터미 한다라는 걸 알고 뭘 팔아줘야 되는데 부담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치약과 칫솔을 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달을 해드리고, 전달해 드리러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하루 좀 걸러서 갔거든요. 이틀인가. 그래서 근데 딱 보고 왔을 때 머리가 좀 훤하시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여자들은 머리가 훤하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좀 그 외모에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남편이 쓰던 생모단수를 들고 이제 갈 때 갔어요. 그래서 마침 집으로 초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군사님, 머리가 훤하셔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 거 이거 가져가 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머리에다가 잠깐만요 하면서 머리에다가 칙칙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머리 나는데 진짜 좋아요. 하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 남편의 변화 과정을 했던 걸 제가 이거 진짜 머리 나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생모단수를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또, 우리 서상진 사장님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진심 어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을 때, 이게 통하는구나.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우리 거래처 아시는 사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것저것 다 드시던 거 얘기를 했는데 다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약간 좀 귀찮으신 투로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필요하면 얘기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감기 기운이 있으셨어요. 코감기가.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끊고 나서 블로그를 검색해서 코감기에 좋은 처방 그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걸 쫙 해가지고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 인사는 받지는 않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당신의 건강을 걱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좀 나름 물건을 어제는 팔지는 못했지만 나름 만족하는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품만 전달하신 게 아니고 진심까지 전달하고 오셨던 사례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이제 4분 남았어요, 여러분.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 나오세요. 안 하면 제가 또 할 거예요. 누가 손 드셨나요? 그래,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네. 누가 다음에 하실 건가요? 주경호 주경호 사장님. 사장님. 저는 제품 전달 뭐 이런 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열정이 안 생긴다. 간절함이 안 생긴다 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아직 수술하기 전인데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아들하고 우리 언니하고 이제 뭐 물건을 전달해 왔어요. 1층으로 내려갔죠. 저녁 때가 다 됐는데 너무 썰렁한 그 로비에서 우리 아들하고 이제 우리 언니가 뻘쭘히 서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려니까 눈물이 벌컥 나는데, 그런 거 있죠, 왜. 이 세상에서 엄마가 자신만만하고 최고다. 응? 티코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랜저 옆에 있으니까 티코가 보잘것없잖아요. 엄마가 든든한 엄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 녀석이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표정이 뭐라 그럴까? 뭐냐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쪼그라드는 거, 기가 팍 죽은 거, 끈 떨어진 모처럼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뻘쭘히 서가지고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올라오면서 우리 형태도 그걸 느끼는구나. 사실은 뭐 내가 꿈이 뭐다, 뭐 세계 일주를 한다, 뭐를 만든다,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들, 나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정말 든든한 엄마, 든든한 아빠, 부모에게는 또 우리 아들 녀석 진짜 잘 나가 하고 어디 가서 응? 자랑할 수 있는 자식, 또 이런 거, 또 어딜 가더라도 쫄리지 않고 진짜 우리 엄마 저런 분이야, 우리 아빠 저런 분이야, 우리 자식은 저래 하면서 자신만만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사실은 목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나의 꿈보다는 나의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성공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꼭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찹찹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간절함이 안 생긴다, 열정이 안 생긴다. 근데 진정으로 나의 성공을 바라는 주위의 가족들, 우리 엄마가 나타나면 너 다 죽었어? 하는 그런, 야, 내 자식이 누군데 이것들이 그냥, 이런 그 든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를 위해서 좀 열정을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두서없이. 네, 병원에서도 저렇게 뜨겁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간절함을 끌어올리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렇게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애터미가 정말 이렇게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짧게 저도 사업 설명했던 거 짧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제가 인천을 갔었어요. 거의 16년, 17년 만에 대학 동창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이 애터미를 내가 왜 하는지, 왜 이걸 선택했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돈이 되고 하는 것들을 막 이야기해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좀 혹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좀 한데요. 그래서 좀 저는 겁이 나서 이게 왜, 뭐 때문에, 어떤 부분이 막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이제 너무 못 쉬었대요. 그러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1년 가까이를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을 했는데 나 너무 쉬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는 왜 눈물이 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너무 그러니까 순간 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희망으로 봤거든요. 내가 평생 사실 그 센터는 본인이 하지 않으면 그 집에서도 또 이제 그러니까 애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애텀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진짜 희망이 되고 꿈이 진짜 한 줄기 조그마한 빛이 될 수 있구나. 제가 그 친구를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사명일 수 있구나.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비전을 보고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좀 무뎌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면 우리가 진짜 대충 일할 수 없겠다, 멈출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더더욱 사명감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해야만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더 이제 이야기 하실 분 없으시죠? 5초 세볼까요? 장원경 사장님 계시죠? 5, 4, 3, 2,